그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정치 파랑새입니다. 뉴스토마토마저 민주당 그리고 잼통 동반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재명 대통령 40%, 민주당은 40%가 마침내 깨지며 39.8%로 결국 30%대로 폭락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시절 48%, 자 마지막 임기를 마치고 끝난 지지율보다 거의 10%포인트가 폭락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바로 친석계에 있다. 잼통 지지율 호남에서 52.3%였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서울에서 33.4%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많이 빠졌습니다. 핵심 지지층 50대를 보면 46.5% 밖에 되지 않았고요. 20대는 24.2%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석은 본인이 당대표 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10% 오를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조사기관들의 발표마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내 분열 때문입니다. 호남에서 큰 이탈이 있다는 것은 바로 김민석계들의 반성 없는 스탠스 때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을 신설 TF에 수도 없이 꽂아버리면서 당대를 축내고 그리고 지지자들의 분노를 불러왔는데 바로 강덕구 같은 자를 혁신 TF에 넣었고 또 김영도 부원장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당 혁신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강덕구, 박희승, 김용 후덜덜합니다. 반분신을 내세워 최송봉에서 당 분열을 주도했던 인물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작자들을 당 혁신 TF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되었다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10%는 상승했을 겁니다. 이 박찬대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여론조사꽃 조사 이래 민주당 최고 지지율을 넘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동산 정책과 김민석이 승인한 ETF 때문에 단일 ETF가 승인이 되었는데 그 사인한 사람이 김민석입니다. 그 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푹 빠집니다. 빠져요. 깜깜이 조사 때인데 그때부터 빠집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지방선거 끝나고 사퇴를 했을 때에도 대통령 지지율 62%였습니다. 여론조사 꽃 기준에서.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김민석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바로 김민석, 이 친석계들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이 없나?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통합이라는 건데 사실 반명으로 찍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김남희 의원이 거기다가 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뭔가 그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나? 아, 그냥 딱 선긋기 하네.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갈라치기로 가는 거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이랑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새 지도부를 지지했던 지금 온갖 평론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지도부가 보안수사권을 밀어붙여서 이런 사태가 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안수사권의 후퇴를 지금 그 수순을 밟는 게 김남희를 이런 자리에 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찰 개혁 추진단 이 TF 단장을 맡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TF가 몇 개째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8개쯤 지금 알려진 것만 8개 더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전부 하나씩 맡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인민의 간부화를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TF 하나당 10명 안팎이고 절반 정도는 외부 위원으로 뭐 한다고 치더라도 서로 맞물리면서 TF가 진짜 정말 많아질 텐데 진짜 욕심을 처음부터 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당내 통합도 저버린 자들이 범진보 통합을 애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죠. 때마침 조국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대표 지금 이현주 강북구 지역구의 후보를 낼 것이다. 합당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측 못한 거 아니잖아요. 네, 이게 어제 기호일보하고 인터뷰하는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28년 총선이 이제 2년 남았는데 이현주가 어디죠? 경기도 화성. 네, 거기 지역구하고 강북구원 지역구가 지금 안양 동안 그쪽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미 평택의 김용남 후보를 민주당에서 후보로 내밀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느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 그 이현주 강북구 지역에 후보를 낸다고 해도 우리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저 부제목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반대 인물 이 대통령 성공에 도움되지 않아. 요 취지거든요. 사실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전에 이루어졌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잘못 말씀드린 거 정정 올라오네요. 이현주는 경기도 화성이 아니고 용인. 그렇죠. 용인 정입니다. 용인. 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합당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김민석 후보, 아니 대통령 당대표가 지금 뭐 관련한 TF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높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 새날리에서 만든 별별 투표방에 그 조국 전 대표의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 84%, 반대 8%, 그 전에 합당될 듯 8% 이렇게. 그리고 김남희 의원 임명에 대해서는 나쁜 선택 85%, 좋은 선택 15%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결국 저는 당원이 한다고 봐요, 정치는.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면 강북구 이현주는 100% 떨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조국 대표가 언급한 부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들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도 공감이 됩니다. 이걸 흔들잖아요. 그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전체 정책이 흔들려요. 아니, 이건 이건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실거주자를 유지하지 않는 한 이거는 완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것만 아세요. 이거는 진짜 너무 본질적인 이재명 정부를 망치고 싶으면 그렇게 가십시오, 다들. 근데 다 친명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은 정말 반명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자신들만 친명이라며 전부를 반명으로 몰아세운 뉴 이재명파가 이제는 제대로 반명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겁니다. 이거 가난한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세력 잡고 집값 한번 안정화시켜 보겠다는데 서민의 정당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1, 2%에 해당되는 부자들의 편에 선 겁니다. 실거주자에게는 세제 혜택 주고 반대로 1주택자이더라도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서 기본 공제액도 줄이고 세율도 높여서 한번 잡아보겠다. 이게 정부의 개편안인데 김민석의 민주당은 생각이 다른 거죠. 비거주자도 1주택이기만 하면 좀 봐주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1%의 부자들도 감사해주자는 건데 이건 정부 개편안의 핵심을 건드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정부안에 딴지를 걸더니 이번엔 김민석입니다. 이러고도 친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반명 아닙니까? 자, 유죄보건데 지난 1년 동안 정말 이런 식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도 반대해 온 건 아닌가. 자, 부자감사를 주장하며 반명짓하는 김민석에게 정확히 한방 달리는 이강수 대표와 한문도 교수입니다. 영상 보시죠. 당연히 이전 세제가 나오면 여론을 들어야죠. 그죠? 그건 맞죠. 수정 가능성 있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지금 민원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 당사자의 민원.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자 중에 비거주하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많이 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내겠습니까? 고가 아파트를 가질수록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공정과세.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핵심 틀인데 그러면 누가 더 반발할까요? 고가 주택을 가질수록 반발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지금 그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책이나 세제 도입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투기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누가 도움이 될까요? 수많은 무주택자. 그렇죠. 40대, 50대 민주당을 믿고 그동안 나 그래 집값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 나중에 집 사야지. 네. 집값 안정되면 사야지. 그런 사람들, 수많은 무주택자들. 네. 기다려왔잖아요. 기다려왔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도 않아요. 기다리라며. 그래서 맞습니다. 기다렸잖아. 근데 전부 다 듣는 얘기가 다 민원이에요. 나 세금 좀 더 낼 것 같으니까 깎아주세요. 비거주 더 인정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총선 망친다고.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민주당 안 찍는다고.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무주택자로 기다린 사람은 아무 말 없어서 무시하는 겁니까? 민원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일단 전 민주당의 이 방향성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고요.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세요. 강남의 집값이 흔들리고 있고 이미 집값의 안정세가 심지어 전월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강남 지역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 정책을 튼다? 그러면 누가 또 정책을 믿겠습니까?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떤 장으로 돌아가냐면 나도 민원 얘기해야지. 나도 또 얘기해야지. 그럼 하면 다 바뀌니까. 들어주니까. 심심치 않게 제가 직접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참다니까
뭘 못 부동산 참아? 못 잡아. 이 이야기 저 솔직히 몇 번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부 말 들으면 안 돼. 맞아요. 그거하고 반대로 해야 돼. 그리고 제대로 못 해. 항상 그거예요.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를 만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번엔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아, 그래? 과거에도 2021년도, 22년도에 종부세가 막 도입되는데 종부세가 강화되고 이러는데 바로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되자마자 민주당에서 재산세 이런 거 깎아버립니다. 민원 들으면서. 아, 민원이 들어가서. 네, 그러면서 자랑해요. 뭐라면서 세금 깎아줬다고. 그때 민주당 대표가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종부세 깎아서 저기 여론이 더 좋아졌대요. 선거는 다 줘놓고. 용서가 안 해요. 항상 반복이에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안을 올리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다 꺾여요. 그러면 서울 시민이 900만인데 한 10만 명 정도의 세대주가 지금 뭐 아우성 치는 걸 갖다가 마치 서울 시민 전부있냐? 전부인 양. 국민 하면 안 전부있냐? 된다. 그러니까 언론도 문제예요. 그죠? 언론이 제일 문제예요. 언론이 사실. 정말 갑이지 언론이 갑이지. 그죠? 건설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언론. 건설사가 사주인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 도배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앞뒤 모르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의 당대표란 양반이 문재인 아니, 너무 거를 그렇게. 용인하시면 네. 아니죠. 아니, 그래도 이제 당원들의 선택받은 분이니까 너무 그렇죠. 선택을 받았으면 똑바로 그러니까 하셔야죠. 정책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세요. 네. 너무 또 그렇게 아니, 하면 그건 본질이 아니죠. 사라지니까. 왜냐면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정확히 네. 이거예요. 당대표면은 네.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민주당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예요? 약자와 서민을 위한 당이잖아요. 그럼 약자와 서민을 위한 메시지를 많이 내셔야지. 네. 왜 부자를 위한 감세안을 내시냐 이거죠. 저거를 표현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딱 이 정도만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저는 뭐지? 당대표 맞으신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솔직히. 예를 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건물주, 그렇겠죠. 조합장. 네. 할 데 없으니까 일 안 하니까. 근데 회사 가고 아침에 만원버스 타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무주택자 이런 분들 국회의원 만날 일 있어요? 없어요? 만나도 뭐 그 얘기할 없어요. 여유도 낮에 가서 없고. 오세요. 맨날 만나는 게 다 조합장들이야. 아. 다 어디 갔어요? 우리는 일터에, 회사에, 가잖아. 공장에. 그렇게 해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무슨 국회의원 만날 일 있어요? 저 만난 적 없어, 한 번도. 맞아. 우리 지역구. 근데 거기서 민원 얘기하고 그런 사람 조합장이고, 건물주고.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그렇지. 이거 고가주택 비거주자는 큰일 났네? 이거 200만 원, 300만 원 났다는데 큰일 났네? 이런 표 떨어지겠네?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표 거예요. 안 준다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건드리잖아요. 그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이 큰 축이 훼손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투자나 투기 수요를 줄여야 된다. 네.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과세. 공정과세. 여기에 핵심은 바로 거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혁명의 첫 단추라는 표현을 쓰셨어. 너무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종부세는 거주, 비거주 구분 말 안 한다. 이거는요, 안 하겠다는 이건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 차라리 아예 안 했으면 몰라. 하다가 틀어지면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 맞아요. 이제 집값 폭등하게 될 겁니다. 누가 믿을 거예요? 자, 이 세제의 핵심 뭐냐면 결국에는 부자 과세예요. 부자 과세. 그러면 민주당이 이 방안을 한다는 건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지.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맞아.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해? 아니, 어차피 안 찍는다니까. 몇 번을 그러면서 얘기해. 애매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사람 없게 하겠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초고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걸 흔들잖아요. 그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전체 다 정책이 흔들려. 흔들려요. 아니, 이건 이건 핵심이니까. 핵심이니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실거주자를 유지하지 않는 한 이거는 완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것만 아세요. 그것만 알면 돼. 아세요. 그냥 단순하게 비거주자의 허용을 확대하고 이런 애매한 말로 마치 합리적인 걸로 이거를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본질적인. 이재명 정부를 망치고 싶으면 그렇게 가십시오, 다들. 근데 다 친명이라면서. 네. 친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람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 내 마음을 들이